월 15만원, 20년을 꼬박 부은 내 실손보험이 정작 필요할 때 나를 배신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그저 상상 속의 끔찍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한 소비자 보호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접수된 실손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무려 1000건이 넘었습니다. 오늘 저는 15년간 믿었던 보험사로부터 차가운 통보를 받아야 했던 한 50대 여성의 이야기, 그리고 월 보험료가 2배 넘게 폭등해 깊은 고민에 빠진 60대 가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손보험의 두 얼굴과 그 함정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현실적인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실손보험료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납부해 온 박선자 씨. 5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부쩍 눈이 침침해져 안과를 찾았고 백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박 씨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어낸 기분으로 그동안 꼬박꼬박 부어온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보험사로부터 도착한 것은 보험금이 아닌 차가운 거절 통보서 한 장이었습니다. 거절 사유는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의료자문 결과 귀하의 수술은 긴급성이나 필수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손에 들린 통보서에는 대체 어느 병원의 어떤 의사가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 의사의 이름도 면허 번호도 없는 말 그대로 얼굴 없는 의사. 의 소견 한 줄에 그녀가 15년간 쌓아온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선자 씨의 억울함은 결코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 사용하는 가장 흔하고 강력한 첫 번째 무기, 깜깜이 의료자문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한 보도에 따르면 어떤 가입자는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른 대학병원 두 곳에서 수술이 적절했다 는 소견서까지 받아 제출했지만 보험사는 주치의의 지인이나 동문일 수 있다 는 상식 밖의 이유를 대며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치의의 진단과 환자의 고통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소견이 더 중요하다는 이 상황, 여러분은 납득이 가십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60대 후반의 가장 이정호 씨의 사연입니다. 이 씨는 매달 우편함에 꽂히는 공과금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두툼한 보험사 우편물을 뜯어본 그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11만원 남짓이었던 1세대 실손보험료가 갱신되면서 무려 23만원대로 2배 넘게 폭등한 것입니다. 이 씨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이걸 그대로 내야 하나? 아니면 요즘 주변에서 말하는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야 하나? 마침 아는 설계사에게 연락하니 4세대로 바꾸면 월 보험료가 4만원대로 크게 줄어든다며 전환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나 저렴한데 정말 괜찮은 걸까? 이정호 씨의 고민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의 고민일 겁니다. 하지만 보험료 폭탄의 유일한 대안처럼 보이는 4세대 전환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기부담금 상한제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과거 1, 2, 3세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환자가 부담하는 돈은 최대 200만원까지였습니다. 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은 이 상한제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우리가 암과 같은 중증 질환으로 투병하며 고가의 항암 치료를 받아 비급여 치료비가 5천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200만원만 부담하면 됐을 치료비가 4세대 실손 가입자에게는 자기부담금 30% 무려 1,500만원으로 불어납니다. 월 보험료 몇만원 아끼려다 정작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내 돈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야말로 조삼모사의 덫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보험사의 두 가지 강력한 무기 바로 깜깜이 의료자문과 4세대 전환의 함정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영상을 보시면서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며 답답함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배신과 함정의 구조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보험사의 압박은 단순히 가입자, 개인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의사들에게 직접 진료한 환자가 맞습니까? 이 치료가 정말 적절했습니까? 와 같은 공문을 보내 진료 행위 자체를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 구속력도 없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들이미며 의사의 소신 있는 진료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환자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치료의 필요성. 을 스스로 증명할 서류를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보험사의 가장 흔한 공격 포인트인 만큼 진단서 한 장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에게 정중히 요청하여 왜 이 치료나 수술이 지금 이 시점에 꼭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소견서를 추가로 받아두십시오. 검사 결과지, 영상 자료 등 객관적인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고 모든 서류는 반드시 복사본을 만들어 따로 보관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둘째, 4세대 전환. 은 내 건강 상태를 냉정하게 따져본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사소한 질병 외에는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는가? 우리 가족 중에 큰 병을 앓았던 사람은 없는가? 만약 과거에 큰 수술을 받았거나 만성질환으로 꾸준히 병원을 다닌다면 비싼 보험료를 감수하더라도 보장 범위가 넓은 옛날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100번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환은 쉽지만 다시는 과거의 조건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부당한 지급 거절에 절대로 쉽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의 거절 통보가 최종 선고는 아닙니다. 포기하는 순간 그들의 부당한 관행에 힘을 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쟁이 2단계에서 해결됩니다. 만약 여기서도 해결이 안 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변호사나 손해사 정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보험료로 내며 미래에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합니다. 그것은 보험사와 맺은 신뢰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너무나도 쉽게 깨질 수 있다는 차가운 현실을 우리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보험사는 절대로 먼저 우리의 권리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 권리는 내가 공부하고 내가 목소리를 내야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마음속에 꼭 담아두셨다가 언젠가 닥칠지 모를 부당한 상황 앞에서 당당하게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현명한 대처 하나하나가 모여 이 부당한 관행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안타까운 사례를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더 많은 분들께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